반도체를 잘 보신다. 나 안경 어디 갔어요? 아, 안경 쓰셨잖아 원래. 아, 네. 그때는 썼는데. 네, 이제 안 갖고 왔어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아니 나 안경으로 기억하고 아, 있는데. 맞아요. 네. 자 일단 그 올해 9월부터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었고, 네. 일단 마무리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뭘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업황 분위기는 좀 그런데 내년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연말 가면서 기존에 이제 반도체 산업을 좀 지배했던 어떤 기대감, AI로부터 비롯된 그런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잘 아시는 뭐 오픈 AI나 뭐 오라클 이런 기업들의 어떤 의구심이 많이 생기면서 기존에 이제 기대보다는 확인을 하고 가고 싶어 한다. 이런 네. 이제 시장의 좀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위주로 이제 뭐 예전에 뭐 어떤 그 감가상각이라던가 뭐 이 투자가 과연 진짜로 어떤 아웃풋으로서 저희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비즈니스가 되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의문이 되게 많았었고 기업들이 이제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막 뭐 투자자 대상으로 서한을 보내면서 우리 괜찮다 막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안 했던 그런 코멘트들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은 좀 이제 계속 팍팍 치고 이제 나가기가 어렵죠. 옛날에 비하면 이제 갑자기 좀 엄중해진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만 업황 자체는 그러니까 뭐 이제 기업들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AI에 대한 어떤 시장성을 보면은 수급 면에서도 계속 이제 저희가 유리하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업황 자체는 좀 계속 좋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불안감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 뉴스나 이런 코멘트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마이크론 실적은 대단히 괜찮은 걸로 판단하시는 거고 네. 그 다음도 여전히 뭐 탄탄할 걸로 혹시 전망하세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도 했고 가이던스도 이제 같이 제시를 했는데 아마 보셨겠지만 워낙 이제 가이던스도 굉장히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거든요. 네. 그게 보면은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회계 기준이 이제 8월이어서 저희랑 한 달씩 좀 차이가 나는데 그 8월까지도 좋았고 이제 저희는 9월 포함이지만 이제 그들은 9월이 빠졌는데 9월부터도 계속 좋을 걸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좋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캐펙스에 대한 코멘트를 이제 주목을 또 같이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캐펙스 투자는 그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 의하면 디시플린드한 매너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뜻은 무슨 의미? 네.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 메모리가 네. 좋으면은 투자 많이 하고 나중에 가면은 수요가 좀 줄어서 갑자기 좀 공장이 놀고 이런 이제 그렇죠, 좀 네. 슬픈 사이클을 겪었다면 지금은 투자를 되게 찔끔찔끔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면서 어떤 수급에서 그 메모리 제조사들이 계속 좀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계속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저희는 오히려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담합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 SK랑 삼성이 그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 사이클을 겪어봤으니까 이거 공장이 놀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이 갑자기 그럼 저희가 공급해드릴게요. 갑자기 2년 동안 캐페스 확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저희가 그랬을 막 싸게 많이 생산해서 해드릴게 이런 치킨 게임이 됐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이제 그 사이클을 먹고 갔는데 네. 이제는 뭐 HBM이나 혹은 이제 향후 이제 커스텀된 HBM 이런 이제 선단 제품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공급 늘릴게요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너네 잘 만들어서 갖고 올 수 있어 이런 이제 다른 잣대들이 같이 들이밀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캐파를 확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이제 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은 캐파가 제일 작은 편이고요. 3사 중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세 회사 다 늘리고 있지만 그 속도도 아무래도 좀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지금 우리가 대신 막 열심히 투자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남길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다들 이제 이런 이익을 누리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기술 격차는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제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뭐 퀄통과라는 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제 좋은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뭐 HBM4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계속 이제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고 뭐 마이크론도 비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HBM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좀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네. 앞서고 대신 이제 디램이나 뭐 이쪽은 오, 네네네. 이제 삼성전자죠. 요즘 저희가 많이 주목하는 이제 레거시 쪽 일반 디램에서는 예. 삼성이 LPDDR이나 GDDR을 너무 잘 만들고 여전히. 많이 만들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 대한 어떤 이쪽이 이제 잘 될 것 같다, 마진이 되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네. 최근에 이제 삼성에 대한 평가가 밸류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유진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내년 연간 영업이익을 얼마 정도씩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는 내년도 조금 보수적인 편이 돼버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서 다른 데가 많이 올렸군요. 그쵸 뭐 예를 들면 100조 그러니까 삼성만 이제 100조 보는데도 좀 네. 생겼는데 저희는 한 90조와 80조 정도. 삼성 90조? 네네네. 하이닉스는 80조 정도, 80조? 8, 90조. 아, 뭐 비슷비슷한? 거의 유사한 수준. 이제는 80조로 보는 게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처음에 그거 기억나세요? 뭐요? 불과 한두 달 전쯤에 네. 내년에 80조를 본대요. 80조 뭐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80조를 보는 게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80조도 지금 올해 뭐 영업이익이나 뭐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하면은 거의 뭐 2배씩도 이제 오르는 수준인데 네. 기존에는 당연히 이제 믿기지 않았죠. 그게 그렇게까지 오른 적도 없고. 네. 그리고 그 근거가 AI 시장 하나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PC,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이제 전통적인 제품에 기대를 했는데 AI라는 서버에서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네. 이제 좀 의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근데 계속 이제 실적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HBM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좋은 강한 코멘트를 많이 주고 네. 확실히 거기 선단에는 하이닉스가 있고 이제 레거시에는 또 삼성이 있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 경제 리포트들 뭐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한 400조 정도 200조 정도 예상을 400조에 200조. 200조였던 것 같아요. 400조인가? 400조. 400조예요. 네, 400조. 죄송합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합쳐서 한 네. 200조 가까이 한다는 게 이 두 기업이 코스피를 엄청 이끌게 되지 않을까. 그게 되나? 라고 역으로 이제 섹터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희도 이제 반대로 이게 될까요? 많이 여쭤보는데 그 결론은 이런 애매한 뭔가 될까 사이에 이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숫자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장에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정도 숫자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늘 있지만 항상 있죠. 그리고 항상 있지만. 반도체 시장에서는 맞아요. 아쉽게도 항상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칩이 네. 항상 우선순위고 메모리가 이제 약간 그러니까 행님과 동생 같은 그렇죠. 사이였는데 네. 행님과 메모리가 동생. 갑자기 네.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메모리 업체들이 이렇게 잘 된다고 이런 걸 잘 이제 된다고. 믿지도 잘 못하시는 아니, 이젠 것도 믿어요. 없고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잘 믿죠. 근데 이제 글로벌리 저희 이제 삼성 하이닉스를 봤을 때 네. 진짜 얘네가 이제 잘 하나 밸류를 진짜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우리 회사들만큼 줄 수 있나 이런 시선에서 줄만한 것 같다가 이제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라든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럼 밸류도 좀 높이고 있어요.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우리나라 그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에서.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원래는 제일 좋은 거 매크로 환경도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시장에 기꺼이 이제 투자를 하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코스피 1등 삼성 뭐 하이닉스 이렇게 투자를 할 텐데 기존에 그 이제 미국에서 셧다운 때문에 한번 이제 주식, 채권, 코인, 금, 현물 싹 다 이제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많이들 다시 회수를 하고 한국 시장을 좀 떠나면서 지금은 약간 뭐 순매수세가 좀 많이 약해지고 그때 이제 많이 팔았지만 뭐 지금도 사실 그게 이어지고는 있는데 네. 뭐 그래도 이제 예전에 비하면 기업 밸류 자체, 그러니까 기업들을 평가할 때 자체는 그 예전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더 잘 주는 경향이 이제 외국계에서도 좀 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네네네. 그럼 그 원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항상 나오는 질문. 그럼 삼성입니까? SKI입니까? 왜냐면 디램 자체가 이렇게 캐파가 넓어진다는 건 사실 삼성에게 훨씬 더 좋은 거고 HBM 쪽이 계속 간다는 것도 SK 하이닉스 쪽에 맞아요, 좋은 맞아요. 거니까. 네. 오늘 유독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왜요? 우리 이조 기자님. 반도체 중요하니.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삼성이냐 SK냐? 네. 그게
예전에는 이렇게 딱 하나를 이제 골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두 기업을 다 저는 좋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두 기업 모두 투자 기조가 비슷했거든요. 네. 돈 많이 벌었어? 그럼 선단에 투자하자. 그리고 공급량 좀 조절해서 우리 더 이상 옛날처럼 두들겨 맞지 않게 잘 해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네. 그 두 회사가 딱 갈리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캐파가 굉장히 부족하고 캐파 더 짓는데도 당연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HBM3E나 4나 아니면 커스텀된 HBM 같은 선단 제품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도 HBM 뭐 4 당연히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원시 공정, 전공정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거시가 워낙 잘하고 강하고 요즘 수요도 세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약간 이제 두 기업의 어떤 투자 트렌드가 좀 갈리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두 네. 회사 비슷하게 계속 투자를 하다가 그 뜻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익의 퀄리티로 볼 거냐? 그러면 이제 HBM 같은 마진 네, 좋고 향후에 미래가 밝은 제품으로 치면 이제 하이닉스가 좋은데 그렇죠. 지금의 수급 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 계속 공급이 쪼그라 있고 수요가 계속 강하다 하면은 사실 삼성의 수익성이 확 뛸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네. 이쪽 마진이 워낙 작기도 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뭐 다 좋지만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학생으로 비유하면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네. 대체로 좋은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지금 살림이 좀 없지만 공간이 없지만 그래도 기술적 면에서 하이닉스가 좀 더 밸류를 잘 받을 만한 포인트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꽤 많이 주가가 올라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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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더 위로 갈 걸 생각한다면 여전히 하이닉스가 네, 네. 더 가능성이 높다. 근데 또 이제 주가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겠지만 하이닉스보다 정말 많이 못 올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만나뵙는 기관분들을 보면은 또 하이닉스를 많이 이제 담아 놓으셔가지고 더 담기가 어렵다면 뭐 반도체 전체 섹터의 어떤 그 강한 그 오버웨이트로 이제 담고 싶다 할 때 그때 이제 좀 삼성을 담을 수는 있겠죠. 뭐예요? 그래서 SK 아니 근데 삼성이에요. 지금 저는 추가 한 가지만 더 듣고 나서 그 얘기 물어보세요. 네. 뭐냐면 네. 엔비디아에서 중국에 이제 칩 아, 수출한다 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삼성전자께 들어갈 확률이 그 삼성전자 거 들어갈 네, 거잖아요. 네, 네. HBM이. 근데 거기도 수출세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출세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출하면서 돈 낸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거기에 공급하는 HBM의 가격도 타격을 받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중국으로 나갈 때 세금 음. 내고 오면서 나가는 가격에 당연히 영향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중국이 네. 엔비디아 AI 칩 수출 이제 그래 우리가 팔아줄게 해도 그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가 잘 만들 건데 필요 없어. 약간 이런 태도거든요. 물론 네. 기술적으로 아직은 따라가기 어렵지만 그래서 뭐 옛날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그냥 반도체 자립하는 게 무조건 목표거든요. 그냥 네. 소재부터 장비, 부품, 그리고 그 제품이 탑재되는 뭐 화웨이, 샤오미 최종단 제품까지 다 로컬화하는 게 이제 목표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제 수출하면 당연히 이제 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다. 거기에 의존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네. 그 중국은 지금 어디까지 따라왔다고 혹시 뭐 객관적 평가들이 나온 게 좀 있어요? 네. 제가 또 이제 원래 소부장을 보다 보니 그렇죠. 중국의 이제 장비사들을 트래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은 딱 찍어서 증착 장비는 너가 해, 식각 장비는 너가 해, 노광 장비는 너가 해 이렇게 해서 좀 키우는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처럼 키우고 싶다 하면 이제 나우라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식각 장비 랩리서치처럼 키우고 싶다 하는 게 이제 AMEC 그리고 노광 장비는 SMEE라고 하는 회사가 하는데요. 그래서 SMEE가 원래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까지만 작년 중순 말 사이에 28나노 EUV 장비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시장에 상용화까지도 됐고요. 아시겠지만 ASML 같은 경우는 막 3나노, 2나노 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 기술이긴 한데 그 올해 초에 네. 그 하얼빈 대학교랑 뭐 이제 산업 쪽 그 학계 쪽 뭐 이렇게 같이 해서 뭐였어요? 13.5나노까지 장비가 개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상용화되지는 상용은 않았고. 아니고. 네. 중국 자체 기술로. 네네네.
그게 이제 또 딥하게 보면은 뭐 LPP와 CPP라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ASML의 방식을 조금 더 이제 가성비 버전으로 만든 기술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글로벌리 이 회사가 이제 세일즈 할 거냐, 그거는 사실 알 수는 없죠. 중국이 그냥 자기네들이 이제 쓸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올라오고는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네. 그때 EUV 장비 만드는 회사가 그냥 글로벌리 메인 2개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없다고 봐야 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전혀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자립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이제 판매할 뭐 장비의 그렇죠. 배수라던가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게 좀 이제 리스크로 작용은 하겠죠. 그러면 중국의 감소, 그러니까 소부장 입장에서 중국의 감소, 한국의 캐펙스 증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그들의 전망은 어때요? 이게 또 아시겠죠. 기업별로 자기네 이제 매출 비중이나 네네. 막 고객사나 이런 게 굉장히 다 다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소부장이 좀 메모리 위주의 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향으로 나가는 장비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훨씬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좀 더 적긴 하죠. 오르는 폭이 좀 더 큰데, 근데 또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선별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투자 속에서 이제 셀렉트 되는 회사들이 누가 있냐, 이런 것들을 픽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모든 장비사들의 장비나 뭐 부품사의 부품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근데 우리 소부장은 이제 워낙 반도체 쪽 계속 보고 계시니까 지금 어느 회사를 탑픽으로 혹시 꼽으셨는지 네, 그건 좀 알려주셔도 되죠? 네네,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올해 내년도 연간 전망을 쓰면서 PPT를, 내년 연간 전망. 네, 네, PPT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 국내와 이제 해외로 나눠서 보면은 국내 음.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장비보다는 부품, 그리고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 그를 조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장비보단 부품, 그다음에 비메모리보단 메모리 쪽. 네네네. 뭐 이렇게 굳이 카테고리를 이제 나눠서 네. 간단히 2026년 얘기시죠 지금?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장비는 네. 장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투자를 되게 안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뭐 기존에 그래서 이제 원익 IPS나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그 장비가 이제 투입은 많이 되겠죠.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비사들의 리스크가 뭐냐면, 기업들이 장비를 얼마 반입하겠다, 언제 들여오겠다 하면서 그게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옛날에는 우리 투자할게, 몇 대 준비해줘 하고 이제 가져가면 끝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미국의 어떤 매크로 지표라던가 아니면은 뭐 트럼프의 칩스 액트 갑자기 보조금 안 주겠다 하는 그런 코멘트라던가 이런 변수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캐파도 지금 계속 뭐 용인 클러스터도 짓고 뭐 P5도 땡기고 하이닉스도 어떻게든 팹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연초에 이 기업들이 가이던스로 제시한 거 대비 굉장히 눈높이를 못 맞춘 회사들이 많아요, 장비사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시기에는 장비사들이 뭔가 그 주가에 대한 그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서 네. 이럴 때 차라리 안전하게,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을 때 많이 못 가더라도 안 좋을 때 좀 덜 빠지는 부품사가 좀 이렇게 변동성이 작거든요. 왜냐하면 네. 부품사의 미들 구석은 그 자기네 이제 고객사들이 R&D를 많이 한다. 네. 근데 R&D를 보통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회사가 힘들어도 R&D는 항상 하고, 네. 네. 그리고 R&D는 항상 선단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마진도 좋은 편이고 이러거든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 리노공업 같은 기업을 네. 보면 최근에 계속 이제 메모리 위주로 저희가 계속 보니까 리노를 조금 이제 등한시했어요, 시장에서. 네. 근데 또 3분기 실적 이렇게 딱 보면은 실적이 되게 좋은 편이었단 말이죠. 2분기가 워낙 좋아서 뭐 QOQ랑 꺾였지만. 그래서 리노가 왜 이렇게 잘 됐냐 하고 보면은 1등 고객사가 퀄컴, 2등이 애플, 3등이 TSMC인데 네. 딱 들어보시면 이 기업들 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다 나가고 있고, 특히나 예를 들어 퀄컴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AP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칩만 하고, 네. 네. 그래서 리노 하면은 스마트폰 시장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퀄컴이 고맙게도 CPU 사업도 하고 요즘에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칩도 하거든요. 네. 근데 걔네가 또 사이즈가 커요, 칩이. 그리고 리노의 핀이 또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부품사들이 좀 뭐랄까 약간 살아남을 구멍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기업이 여기 언급해놓은 이제 TCK라는 회사가 세 번째 TCK? 줄에, 네, 그 중국 수요 보시면 이제 글씨가 안 TCK가 보인다. 있는데, 노안이 와서.
TCK 다음 장에 뭐 아니, TCK 아, 네네. TCK를 제가 그래서 따로 이렇게 다음 장표를 장에 준비를 자세히 있어요. 네. 준비를 했는데 3분기 탐방을 가셨구나. 네, 3분기 실적도 좋고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중국을 트래킹 하는데 중국이 저렇게 자립하면 장비사들은 조금 힘들 텐데 네. 그럼 저기로 나가는 부품사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3개가 있더라고요. TCK, 메카로, 미코세라믹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TCK를 더 좋게 보는 이유는 TCK가 AMEC라고 하는 식각 장비사로 들어가는데 AMEC가 한국 벤더 중에 TCK가 혼자예요. 이거 뭐라 하지? TCK가 한국의 밴더요? 유일한 한국 회사들 중에서는 AMEC로 들어가는 유일한 벤더고 그리고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면 AMEC의 실적을 봤을 때 그 이번 분기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맨 윗줄인데 이제 5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AMEC나 나우라 장비 많이 들여 네. 하면은 네 하고 이제 AMEC가 장비를 많이 만들면 이제 TCK 같은 데서 이제 부품을 많이 수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근데 또 뭐가 있냐? TCK의 원래 가장 큰 고객사가 램리서치입니다. 네. 램리서치는 또 미국의 1등 식각 장비사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TCK는 미국과 중국의 1등 식각 장비사 모두 다 납품을 하는 회사고 램리서치는 어제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실적도 계속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램리서치가 영위하고 있는 그 식각이란 게 HBM에서 TSV에도 중요하고 네. 뭐 그 파운드리에서 2, 3나노에서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랜드에서도 식각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램이 잘하니까 TCK도 잘 나가고 AMEC도 중국 정부에서 되게 밀어주니까 TCK가 잘 나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품사들이 좀 계속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다 장비사들을 위주로 많이 보시는데 부품사들도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다. 보통 이렇게 시장 좋을 때는 뭐 이렇게 순서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회사별로 다 차이들이 있지만 네네네. 어떨 때는 이제 뭐 부품, 어떨 때는 장비,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후공정, 어떨 때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뭐가 좀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쉽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돈을 쓴다 하면은 장비 먼저 드리고 네. 거기에 이제 부품 소재가 쭉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많네 그러면 이제 오사트 기업들한테 이것 좀 뒤에 패키지 좀 해줘 하면서 이제 그 뒤에 테스터 장비나 아니면 오사트 자체 매출이 이제 좋은 그렇게 이제 쭉 순서대로 이제 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선단 공정 위주로 투자하겠다 하면서 기대는 HBM 관련 장비들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ASMPT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HBM4에 대한 장비 수요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3가 메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캐파도 없는 사정이고 그래서 오히려 전공정에서 이제 회로를 잘 그려서 그 메모리에서 이제 누가 더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더 잘 만들고 네. 열도 덜 내고 이렇게 회로를 더 촘촘히 잘 그리냐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전공정 장비사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원래도 항상 선두주자였지만 네네. 투자에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품 소재들이 들어갈 텐데 소재가 또 아쉬운 게 지금 뭐 캐파를 막 늘리지 않다 보니까 소재가 막 투입되는 그런 사이클은 또 아니에요. 가동률을 엄청 올리고 막 생산량 엄청 늘리고 하면은 그때 이제 소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 우리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다. 지금 이 수익성 계속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사들은 오히려 계속 조금 안 좋고. 근데 또 이제 굳이 찾자면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중국으로 소재 수출 통제하면서 네. 우리나라 소재사들이 아주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 중국에 이제 우리가 틈새로 이제 들어가겠다 네네. 해서 굉장히 마케팅 세게 하고 있어서 뭐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이런 저희가 잘 아는 네. 소재사들은 좀 그래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좋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결론적으로는 장비 부품 쪽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제 생산량이 만약에 늘어난다 하면은 이제 메모리 쪽 오사트들 뭐 한양 디지텍 같이 모듈화하는 회사들 네네. 그런 회사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네. 완벽하게 오늘 정리가 잘 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네.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오늘 굉장히 이해가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완벽한 이해들이 다 됐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그죠? 맞아요. 그런가요? 예. 맞아요. 다들 반도체 관심 많으시고 공부 그래서 많이 그런가? 하시니까. 근데 이해가 기술적인 얘기들도 이렇게 이해가 쏙쏙 되는 분들이 아니셨는데 예전에 네. 참 오늘은 채팅창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 샴푸 어디 거 쓰냐는 질문이 좀 있어서 그거 하나만 샴푸는 좀. 아니고 오늘도 그 받고 와가지고 머리랑 그래요? 예, 또 아침에 또 제 돈 재산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자주 좀 나와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괜찮을까요?
제가 그 예전에 나오고 지금 나온 요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커버를 시작하게 돼서 네. 좀 이제 대형주도 아, 본다라고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아, 제가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보충해서 네네네. 또 반도체 워낙 지금 핫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네. 네, 우리 좀 임수정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장이 안 열려도 좋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네, 오늘 장 또 열리니까 반도체 요정 나오네. 반도체 요정. 네, 네.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고요. 즐거운 기분으로 오늘 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프닝 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